최근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업을 해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품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최근에 정말 근 3주 안에도 본 것 같아요. 그때 이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만 탈취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네, 안녕하세요. 실무자에게 직접 듣는 지식재산권 이야기 IPM 피플의 양태상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 아이디어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차혜린 변리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혜린 변리사입니다. 저는 5년차 변리사이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관련 특허 일들을 하다가 최근에 개업을 해서 스타트업 위주의 특허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리사라는 직업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데 변리사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변리사는 기술, 그리고 디자인, 브랜드를 법과 제도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명한 기술, 내가 디자인한 제품, 내가 기획한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남들이 베끼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절대 모를 수 없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스타트업 등 여러 가지 국내 해외 IP 권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셨다. 주로 어떤 부분의 IP를 담당하시고 업무를 하셨는지 좀 약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주로 대리를 했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핸드폰을 개발하는 무선사업부 전담 변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핸드폰 쪽의 특허 기술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보통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면은 삼성 언팩 행사를 하잖아요. 네, 최근에도 했었고요. 최근에 그 쇼를 하잖아요. 특허는 공개돼 버리면은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 전에 삼성이 이 신제품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는 저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죠. 막 이제 언팩 전에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출원을 했어요. 그럼 혹시 거기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로도 쭉 이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 특허를 출원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특허 중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서 뭐 등급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특허는 속지주의라고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출원을 완료했다고 해서 미국의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각각 출원을 해야지 그 국가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내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갖다 쓰면은 뭐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허의 경우에는 미국에도 또 출원하고 또 유럽에도 출원하고 일본, 중국 여러 나라에 또 출원하는 그런 단계들도 있습니다. 그럼 삼성같이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스마트폰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각각.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경쟁사가 애플이다 보니까 거의 미국은 필수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어요. 엄청 다양한 기업에서 이제 많은 업무들을 해 오셨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주로 좀 발생하는 이 IP 관련된 문제들이나 이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 갤럭시의 경우에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애플, 화웨이 뭐 이런 경쟁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내에 들어가는 특허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삼성에서 중요한 기술로 가지고 있는 특허의 경우에는 경쟁사가 이 기술을 신제품에 넣었다 또는 특허를 냈다, 이 경우에는 침해다, 너의 특허는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특허를 분석하고 이 기술이 유사한지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도 변리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 기술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맡으신 적이 있을까요? 우선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유출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팀이 있어요. 지식재산권 팀이라던가 아니면 법무팀이 있어서 보통 내부적으로 해결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맡은 적은 없었는데요. 대신에 제가 최근에 개업을 하면서 스타트업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비용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바로 특허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특허 출원이랑 상표 출원을 안 하고 있다가 내부에 있던 직원이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해버리는 사례.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가 가진 권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신한 직원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나쁜 친구네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혼자 톡 가져가 버리면. 그래서 미리미리 아이디어가 있으면 등록을 받아 놓으셔야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아이디어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흔히들 하시는 착각이 내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완성을 하고 이제 시제품 단계까지 와야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특허는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면 공개된 발명이기 때문에 내가 공개한 내 발명으로 특허가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기술 완성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 공개 전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음을 알았으니까 꼭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변리사로서 벌써 5년 차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사례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동개발 관련 사례였습니다. 보통 A사 그리고 B사가 어떤 기술을 같이 연구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B사가 A사 몰래 단독 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A사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A사와 B사가 굉장히 법적 분쟁을 했던 사례가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업을 해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품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최근에 정말 근 3주 안에도 본 것 같아요. 그때 이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만 탈취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을 할 때는 보통 을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이 가져가 버리면은 사실 내 기술을 그냥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특허권을 확보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대기업과의 협업에 있어서도 기술을 일방적으로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생각한 사례는 직무 발명 관련 사례인데요. 직무 발명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연구원이 개발한 발명을 직무 발명이라고 해요. 10년 전에 개발한 직무 발명이 10년 후에 이제 매출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서 좀 대박이 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정말 몇백억, 몇천억 대여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한 경우였는데 그 회사 내규가 직무 발명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그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발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퇴사를 해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퇴사를 해도 우리는 연구를 한 연구원에게 지급을 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직무 발명의 주 발명자가 인센티브 지급 시기 때 퇴사를 한 상태였었는데 그 인센티브도 그 발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거든요. 그 연구원 중에서 남아있던 분이 그 기여도를 임의로 작성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발명자가 한 기여를 원래대로라면 50% 정도 했는데 뭐 20%로 이렇게 적게 적고 자신이 뭐 나머지를 50%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 거예요. 인센티브가 거의 억대로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났던. 몇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게 결국에는 그 재판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거나 완료가 됐을까요? 좀 최근에 있던 일이라서 아직까지 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재산위원회 채널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꼭 필요한 이 말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당장 필요하다고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비용이 아까워서 출원을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의 몇십 배 또는 뭐 몇백 배가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 사업이 소중한 만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 IPM 피플에서도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